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30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네 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영국의 국민 시인인 윌리엄 워드워스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5월 중 핵심 소비 지출 물가 코아 PCE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3월 1일 최저고요.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친 것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2조 1천억 달러까지 초과 저축을 늘렸던 미국인들이 지난 3월 이 마이너스 저축으로 전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 장중한 때 1달러당 161엔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가치투자의 귀재 오마이 현인 워렌 버핏이 지난 주말에 5개 자선단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억 달러를 연례 기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워드월스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Key Fed measure shows inflation rose 2.6% in May from a year ago as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5월 중 핵심 소비 지출 물가 코아 PCE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1일 최저입니다. 전달 4월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른쪽 코아 PC 인덱스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랐던 지수가 이제 거의 다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 코아 PC 인덱스는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연준 물가 목표 2%에 근접하고 있으면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동안의 연준 통화 정책이 실효성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요. 한품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헤드라인 PCE도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헤드라인 PCE를 추종하나 정책 입안 결정 시에는 코어 PCE를 더 중시하죠. 코어 PCE가 헤드라인 PCE보다 소비자 행태를 더 잘 반영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물가를 품목별로 보면요. 일반 상품은 0.4% 하락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2.1% 하락가 있고요. 반면 서비스와 식품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비가 0.4%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지난달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5%나 증가했습니다. 예상 0.4%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게 증가했군요. 그러나 시장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 개장 전 지표 발표 직후에는 선물 주가가 상승했으나 그러나 본장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PC 물가 안정은 향후 금리 인하를 연내 2회로 늘릴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장기 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노동시장 추이도 봐야 되겠고 GDP 추이도 살펴봐야겠죠. 미국의 GDP는 지난 1분기에 1.4%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2분기에는 더 높은 성장을 전망하네요. 아틀란타 연준에 따르면 2분기 중에 2.2% 성장을 전망하는군요. 대단합니다. 한편 국제시장에서도 이게 예상된 물가 동향으로 나와서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CME 페드 워치를 통해서 본 연준 금리를 예상해 보죠. 먼저 9월 18일 개최될 FOMC에서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확률을 보면요. 현행보다 0.25%포인트 낮춘 5.0 내지 5.25%가 확률이 57.9%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12월 18일 FOMC에서 결정될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확률인데요. 현재보다 0.5%포인트 낮춘
4.75 내지 5.0%가 41.4%로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즉 연내 25bp씩 두 번 인하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정부 지원금으로 저축을 크게 늘렸던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지난 3월에 소진되었다는 소식인데요. 2020년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초과 저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초과 저축은 2021년 3월에 저축 잔고가 약 2조 1천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정점을 기록했죠. 그 후 미국인들은 이 초과 저축을 이용해서 고물가를 극복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고용도 호조를 보여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에 탄력이 붙었죠. 그러나 이 초과 저축은 지난 3월에 잔고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른쪽 검은 그래프를 보면은 저축 잔고가 급격히 올랐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저축 잔고의 소진의 영향이 과시화될 텐데요. 우선 소비자 소비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소매 판매가 둔화되겠죠. 지난 4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소폭 감소하였고 5월에는 그냥 정체되었습니다. 소비 둔화는 경제 성장 둔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저축 버퍼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시장도 현재 타이트하나 점차 약화될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나빠지겠죠. 지난달 고용이 27만 2천 명을 증가했으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에는 15만 7천 명에 그쳤죠. 그리고 다른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고용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실업률도 아직은 괜찮지만 4%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용 둔화가 가시화되면 소비 둔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인 가계 부채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뉴욕 연준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3분의 1이 가계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가계 저축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네요. 다음으로 그 월마트나 타겟 등 일부 대형 판매 업체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생필품만 사고 일반 상품 구입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계부채 증가에 기인하겠죠. 한편 팬데믹 당시에 그 저축 잔고를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효과를 보았겠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 엔달러 환율은 160일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다음 해인 1986년 이래 처음입니다. 금요일 장중에 161.27을 기록했다가 장막판에 일부 회복해서 160.93으로 끝났다고 하는군요. 이날 엔화의 주 하락 요인은 분기 말 달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엔화는 추가 하락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환투기가 2022년 이래 네거티브 투자자가 최다로 많이 가세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지난 4월, 5월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더라도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하네요. 일부 전문가는 당분간 엔화 가치 하락을 막을 모멘텀이 없어서 17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일본 정부는 외환 담당 국장뿐만 아니라 재무장관까지 나가서 환율 관련 립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엔화의 그 일방적 가치 급락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등이죠. 그리고 정부는 외환 담당 국장까지도 7월 31일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를 교체해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책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겠죠. 엔화 가치 그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은 일부 높아지겠죠. 그리고 참고로 일본은행의 새 지폐 발행 유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4일부터 새 만행, 5만행, 1000엔짜리 지폐가 발행 유통될 예정입니다. 20년 만에 화폐 표지 인물 그리고 디자인을 전면 교체한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맞춰서 일본 전역에 ATM기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현금 판매기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은 워렌 버핏이 지난 금요일 53억 달러 규모의 연례 기부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 클래스 A 주식 8,674주를 클래스 B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게 1,300만 주 이상이 되는데 이를 전부 기부한다고 하는군요. 그 금액이 53억 달러에 이르고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5개 자선단체에 나눠주는데요. 제일 큰 곳이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에 993만 주를 주고요. 다음으로 사망한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에 주고 그리고 세 자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 세 곳에 따로 또 준다고 하는군요. 버핏은 이 5개 단체에 2006년부터 해마다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후에 버핏의 재산은 주식으로만 1,3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우리 돈으로 180조 원 가까이 되는군요. 오는 8월에 만 94세가 되는 버핏은 사후에 새로 설립한 자선단체의 전 재산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채리터블 트러스트는 자신의 세 자녀가 담당하게 되고 돈의 용도는 우리보다 운이 좋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군요.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가치투자 밸류 인베스트먼트의 기재죠. 고향인 그 네브라스카주 오마시에 버크셔 해스웨이 본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구입한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스웨이의 클래스 A 주식과 클래스 B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두 주식은 의결권의 차등이 있습니다. 클래스 A 한 주는 클래스 B의 만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죠. 그 차등 의결권 제도는 창업주나 또는 그 지배주주에게 소유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서 적대적 M&A로부터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죠. 지난 주말 버크셔 해스웨이 A 클래스 주가는 61만 2,241불입니다. 한 주에 8억 5,700만 원이죠.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 B 주는 406불 80전입니다. 클래스 A 주가가 클래스 B의 1,500배이죠. 구글 알파벳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죠. 알파벳 A 클래스는 의결권이 한 표이고요. 클래스 C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클래스 B는 주당 의결권이 10표로 내부자 보유용이고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추가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통령 토론, TV 토론 본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은 심 목소리로 더듬거리고 늙은 티가 났으며 트럼프는 유창하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90분간 경제, 외교, 국방, 불법 이민 등 여러 분야에서 토론을 하였으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난의 시간을 다 소모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감은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해리스 부통령 주장도 나오지만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포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2차 TV 토론은 9월 10일 ABC 방송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못마땅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PC 물가 하락이 나타났으나 기반영 심리로 금요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는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S&P가 0.12% 올랐고 나스닥이 0.04%, 다우가 0.02% 올랐습니다. 미국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많이 올랐죠. 여기 나스닥 주가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5.19% 올랐고 지난 1년 중에 31.92%나 올랐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가 나스닥 1년치 추이입니다. 국채 수익률의 경우에도 그 PC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이 조금 0.4% 증가하고 금리 인하가 심리가 기반영되었다는 심리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수익률이 10년물이 4.39%입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FOMC 회의록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졸트 신규 일자리 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ECB 포럼에 파월이 참가해서 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중 고용은 전월보다 많이 줄어든 18만 명 증가를 예상하네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를 예상하고요. 새 일자리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고용 시장이 서서히 슬로리 쿨링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라서 휴장이죠. 네, 오늘은 영국의 국민시인 윌리엄 우드월스의 스플렌드 인 더 그래스 초연의 빛의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